내 마누라가 아니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살림이 워낙 가난하여 내외가 모두 머슴살이를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월천댁이라고 불리고 남편에 비해 조금 더 영리한 편이며 남편의 이름은 덕춘이로 묵묵히 성실하며 순진한 편이었습니다. 부부는 마을의 김 부잣집에서 1년간 머슴을 살고 주인에게 세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매년 꼬박꼬박 1년치 세경을 받아가서 어디다 괜히 낭비하지 말고 자기가 세경은 잘 보관해 줄 테니 한 3년 더 일하고 세경을 한꺼번에 받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별 의심 없이 김 부자의 말을 믿어 세경을 나중에 한꺼번에 받기로 하였고 열심히 주인집 일을 도우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중간에 딱히 돈이 필요할 일도 없어서 세경은 차곡차곡 쌓여갔고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해가 갈수록 지불해야 할 세경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슬슬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자는 어떻게 하면 줘야 할 세경을 주지 않고 별 탈 없이 떼먹을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그래, 저 월천댁이 얼굴도 이쁘고 하니 월천댁을 꿰어 관계를 맺고 공모해서 저 덕춘이의 돈을 뺏어야겠다.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새 세월은 많이 흘렀고 세경을 달라면 내년 또 내년 한 것이 어은 10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 부자는 월천댁을 조용히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나이는 먹어가는데 저 덕춘이랑 평생을 살아봤자 어차피 별 볼 일 없이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게 될 걸세.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나와 둘이 뜻만 맞는다면 말이지, 나는 자네를 일평생 편하게 살게 해줄 수 있다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는가? 월천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안 그래도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며 고생스레 살아갈 날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는데 여기서 마음만 바꿔 먹으면 나이는 좀 많으나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긴 김 부자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월천댁은 김 부자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덕춘이의 세경을 빼앗을 음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머슴살이 10년째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섣달 금음이 다가오니 덕춘이가 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머슴 산지 10년이 됐습니다요. 우리 부부도 그동안 모은 세경으로 논밭을 사면 이제 먹고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세경을 청산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김 부자는 깜짝 놀란 척을 하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뭔 세경을 또 달라는 겐가? 내가 작년 금음에 선물까지 줘서 세경을 다 청산했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세경을 달라고 해? 갑자기 웬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머슴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주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요? 언제 내가 세경을 받았다고 그러십니까? 내 마누라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내 마누라한테 물어보면 잘할 것 아닙니까요? 그래 이 사람아, 묘한 사람이네 참. 그러면 한번 데리고 와보게. 덕춘이가 월천댁을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기 주인어른한테서 세경 한 번이나 받아본 일이 있는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 보고 세경을 청산했다고 그러니 이게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자네가 한번 바른 대로 이야기해 보소. 월천댁은 이미 김 부자와 함께 머슴의 세경을 강탈하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거짓을 말했습니다. 아, 여보, 여기 주인어른한테 해마다 세경을 꼬박꼬박 다 받아놓고 무슨 그런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 한 번 받았으면 말지 2번이나 받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월천댁의 말을 들은 덕춘이는 기가 막혀 미치고 팔딱 뛸 지경이었습니다. 여태 자기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같이 남의 집 살림을 하면서 고생한 내 마누라가 또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을 덮고 잔 마누라가 마음이 변해서 주인네 편을 들고 또 안 받은 세경을 받았다고 자기를 배반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니 그 커지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춘에게 월천댁은 더 이상 자기 마누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관가에 가서 얘기를 해서라도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꼭 내 세경을 받아낼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안 받은 세경을 받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요? 할 테면 해보거라. 여기 증인이 다 있는데 뭔 그런 딴 수작을 부리는 게냐. 설마 네 처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덕춘이는 그 길로 관가에 가서 사실을 이야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또는 김부자와 덕춘이 그리고 월천대까지 모두 관가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덕춘이의 하소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10년째 머슴을 살았는데 그동안 세경을 받아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마누라마저 주인하고 합세를 해서 이제껏 세경을 받아왔다고 하니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없습니다요. 그러자 사또가 김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머슴을 부렸으면 정당히 그 세경을 줘야 할 일인데 이제껏 밀어놓고 있다가 줬다고 거짓을 말하느냐? 그러자 김부자는 억울하다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또가 월천댁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세경은 여태껏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너는 바른 대로 말해야 할 것이야. 아닙니다. 이제껏 세경을 꼬박꼬박 받은 게 맞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다가 남편이 술 먹고 노름하는데 다 썼습니다요. 사또가 가만히 생각하니 감으로는 머슴이 억울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머슴 부인이 나서서 김부자가 맞는다며 증인 노릇을 하니 판결하기가 참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사또는 며칠 후에 세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관가의 마당에는 웬 큰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김부자와 덕춘이를 먼저 취조할 것인데 그것을 월천댁이 못 보고 못 듣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부자와 덕춘이가 보는 앞에서 월천댁을 괴짝에 들어가게 하고 열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김부자와 덕춘이를 다른 데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뒤 이방은 괴짝에서 월천댁을 빼내 다른 골방으로 보내고 형방을 월천댁 대신 괴짝 속에 들어가게 하고 열쇠를 채웠습니다. 잠시 뒤 김부자가 관가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사또가 덕춘이를 단독으로 취조하겠다며 김부자를 마당에 나가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김부자가 마당에 나와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월천댁이 들어갔던 괴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 명씩 취조하겠다는 사또의 말에 불안해진 김부자가 괴짝을 톡톡하고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꼭 저번에 내가 말한 대로 해야 우리가 살아. 만일 자네가 사실을 바른 대로 이야기하면 우린 둘 다 징역을 살게 되고 망신을 당하는 것이네. 내 말대로만 하면 우리 둘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알겠지? 조금 있으니 김부자가 불려가고 덕춘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덕춘이가 괴짝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럴 줄은 몰랐네. 세상에 지금까지 같이 고생하고 앞으로 이제 세경이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쓴 것인데 자네가 그렇게 불시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받지도 않은 세경을 받았다 하고 임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른 대로 얘기하면 자네가 저지른 일은 내가 다 없던 일로 하겠네. 저 늙은 놈하고 모의를 해서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인다면 그것이 어찌 하늘이 용서할 일이겠는가? 그러니 제발 바른 대로 얘기해서 서로 같이 좋게 해서 앞으로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이네. 하고 울며 불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김부자와 월천댁과 함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김부자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괴짝 속에 있는 줄 알았던 월천댁이 사또와 함께 나오니 덕춘이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괴짝이 열리고 그 안에서는 다른 사람인 형방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김부자와 덕춘이와 월천댁은 사또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그리고 형방은 괴짝에서 들은 모든 얘기를 사또에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부려먹었으면 당연히 세경을 정한 대로 청산해 줘야 하거늘. 그동안 수고했다고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머슴의 부인을 탐하고 둘이 공모를 하여 세경을 떼먹자 하고 억울한 사람을 파렴치한으로 만들려 하다니 하늘이 용서치 못할 일이로다. 또 김부자와 월천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 연놈 둘은 이제부터 정당한 처벌을 받아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김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머슴 덕춘에게 주도록 하라. 김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덕춘에게 준다는 확실한 증서를 써서 주었고 그 재산으로 덕춘이는 더 이상은 머슴살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월천댁과 헤어지게 된 덕춘이는 자기만 바라보는 예쁘고 착한 마누라를 얻어 남은 여생을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세상이 그렇게 순리대로 쉽게 내주지는 않은가 봅니다.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